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여성의 운동 모임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반전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박순희 여사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58세인 순이는 3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왔죠.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지 2년이 되었고 아들 민석은 32세로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심심하시죠? 아버님은 골프만 다니시고. 순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어가니 할 일이 없네. 그때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운동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지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도 운동 하나 시작해 보세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거. 테니스 말이지. 옛날에 대학교 때 조금 쳤는데 그럼 다시 배워보세요. 요즘 동네 테니스 모임 많다던데. 순이는 갑자기 관심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 테니스를 좋아했었거든요. 다음날 순이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테니스 동호회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압구정 테니스 클럽에서 주 3회 모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었죠. 전화를 걸어보니 친절한 목소리의 여성이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회장 최미영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해요. 순이는 그렇게 테니스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도장 달라진 일상. 일주일 후 순이는 새로 산 테니스복을 입고 클럽에 나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회장 미영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박순희 회원님이에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여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관심에 순이는 기분이 좋았죠.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치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름은 강준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친절한 성격이었죠. 준호 코치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세가 좋으시네요. 예전에 테니스 치셨나 봐요. 순이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학교 때 조금 쳤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괜찮습니다. 금방 감 찾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친절한 말투에 순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달랐거든요. 레슨이 끝난 후 회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희 씨, 오늘 첫날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미영의 칭찬에 순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응, 오랜만에 재미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남편 민철도 기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잘 됐네 계속 다녀. 그날부터 순이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월수금마다 테니스를 치러 나갔고 집에서도 테니스 이야기만 했죠. 한 달이 지나자 순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준호 코치가 특별히 신경 써준 덕분이었죠. 준호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이 회원님, 정말 운동신경이 좋으세요. 이런 분 처음 봐요. 과찬이에요.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셔요. 준호의 칭찬에 순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순이에게 개인 레슨을 제안했습니다.
더 빨리 늘고 싶으시면 개인 레슨을 받아보세요. 회원님 실력이면 금방 고급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돈은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실력 향상이 목표니까. 결국 순이는 개인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 레슨이 시작되자 준호는 더욱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순이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나라고 불리니 젊어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럼 나도 준호야 라고 불러도 될까? 물론이죠. 그게 더 편하겠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이는 준호와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준호도 순이를 특별하게 대했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연이 장을 보러 테니스장 근처에 갔다가 순이를 목격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죠. 둘의 모습이 운동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젊은 남자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 남편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혹시 이상한 거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운동하시는 게 어떻게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 남자 코치랑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레슨 얘기하거나. 하지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어. 정말 다정해 보였다고. 민석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 혹시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야. 만약에 이상한 사람한테 속는 거라면. 지연의 말에도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순이와 준호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테니스 레슨 후에는 항상 카페에서 차를 마셨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매력적이세요. 나이를 못 믿겠어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뭔 소리야. 늙은 아줌마가. 아니에요. 진짜 젊고 예뻐요. 남편분이 부러워요. 준호의 말에 순이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았는데 준호는 달랐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누나 시간 되시면 저녁에 만날까요? 좋은 레스토랑 알아요.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었거든요. 준호야, 우리가 저녁까지 만나는 게 좋을까? 왜요? 친구끼리 밥 먹는 거 뭐가 문제예요? 결국 순이는 준호와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며 집을 나섰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호와 마주 앉은 순이는 설렘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준호가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정말 예뻐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순이는 오늘을 위해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꾸민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죠. 고마워. 준호야,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네. 저도 누나 같은 분과 함께라서 기뻐요. 둘은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사실 집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남편은 골프만 하고 아들은 며느리만 챙기고. 그런 말씀 마세요. 누나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순이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6장 발각의 순간. 며칠 후 지연이 또다시 우연히 순이와 준호를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었죠.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죠. 그날 밤 지연이 민석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걸 봐. 어머니가 젊은 남자랑 쇼핑하고 있어. 민석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우리 엄마야. 응, 분명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민석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지연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순이가 거짓말을 하며 나가는 것도 확인했죠. 일주일 후 지연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순이와 준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단순한 운동 관계가 아니었죠. 지연이 민석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과 목격담까지 완벽했죠. 민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정신이 나가신 건가? 어떻게 할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민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직접 대화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얘기해보자. 아버님도 계시는 곳에서. 민석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주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당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이야기했죠. 오늘 테니스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코치님이 내 폼이 프로 같다고 하더라고. 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젊어졌어. 운동 효과가 대단하네. 그런데 민석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엄마 테니스 코치랑 많이 친해지신 것 같던데. 순이가 순간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정말 그것뿐이에요, 엄마. 순이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봤어요. 코치랑 카페에서 만나시고 쇼핑도 하시고 손까지 잡고 다니시는 거.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미행했어. 사진까지 있어요, 어머니.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자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민철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 준호하고 만나고 있어.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쳤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짓을 해요. 민석이 화를 내자 순이도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사랑 그런 거 집에서 받으세요. 왜 밖에서 바람을 피워요? 바람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로 나를 좋아해. 너희들처럼 무시하지 않아. 순이의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남자가 당신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순이가 발끈했습니다. 왜 이용해?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했어.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민석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직업이 정확히 뭐예요? 테니스 코치만 하는 거예요. 그건 왜 물어? 답변해 주세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순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코치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사업도 한다고 했어. 무슨 사업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 복잡한 거라고 하던데.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다음 날 민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강준호를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죠. 지연이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남자 사기꾼이야. 보고서에는 준호의 충격적인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전문범이었거든요. 이미 3명의 여성에게서 총 2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민석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엄마를 노린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친절했던 거야. 돈이 목적이었어. 지연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돈을 주신 건 아닐까. 둘은 급히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순이는 준호와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하고 있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하는 사업에 투자해 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사업인데? 해외 부동산 투자예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돼요. 순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안전해. 물론이죠. 누나 같은 분이라면 1억만 투자해도 1년에 3천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집 사업자금 좀 빌려 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더 많이 돌려드릴 건데. 준호의 말에 순이는 흔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석과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아, 너희들이 왜 여기에? 저 사람 정체를 아세요, 엄마? 민석이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강준호 맞죠? 사기꾼.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석이 보고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조사했어요. 당신이 중년 여성들 돈 뜯어먹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걸 말이에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민석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놓자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다른 중년 여성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설명해봐.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사실은 뭐야? 저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누나는 정말 다른 분들과 달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그냥 돈을 뜯어낼 대상이었던 거잖아.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누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꺼져. 순이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민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봐요. 이야기해야죠. 순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아. 어떻게 그런 놈한테 속았을까? 엄마, 그런 사람들은 원래 속이는 게 전문이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순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분별력도 없고 정말 한심해. 지연이도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행히 돈은 안 잃으셨잖아요. 하지만 순이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철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외로웠던 걸 이제 알겠어. 미안해.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철없이 굴었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너무 안 줬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민석과 지연도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엄마가 외로우셨던 걸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이를 잊고 철없이 굴었어. 가족들이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죠. 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테니스는 계속 치세요. 하지만 다른 클럽에서.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니스는 이제 안 칠래. 창피해서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봐. 괜찮아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한 달이 지난 후 순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골프 대신 순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거든요. 지연도 순이와 쇼핑을 자주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볼까 생각 중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어떤 운동으로 하실 거예요? 요가나 필라테스는 어떨까? 여성들만 있는 곳으로. 민석이 찬성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알아봐서 좋은 곳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번에는 정말 운동만 할게.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순이는 요가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운동만 했죠. 요가 선생님은 중년 여성이었고 회원들도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건전한 분위기에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순이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아. 마음이 편안해져. 다행이에요. 어머니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든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뻐졌어. 내 눈에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순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새로운 수강생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나 가족들이 운동하는 걸 반대하지 않나요? 순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더 응원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대화가 중요해요. 수강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저희 집은 아직도 서로 무관심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은 소중하거든요. 순이의 조언에 수강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이를 가족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새로운 학생이 와서 열심히 가르쳐줬지. 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된 것 같아 자랑스러워. 지연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고 멋지세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야.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 가정의 위기는 더 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외로움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대화와 이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테니스장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가족 간의 소통이나 이해에 대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늘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